그냥 돈을 빼돌린 거네? 돈 욕심은 끝이 없다. 진짜 미쳤잖아요. 개꿀이네요. 개꿀이죠. 저거 다 불법이네. 나쁜 놈. 100억을 소망이 안 줄... 나온 것 같아요. 아, 너무 부럽다. 얼마나 돈을 벌길래 법을 어겨가면서 하냐? 안녕하세요. 법정남녀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여기까지 해봤어요? 자, 여러분, think about it. 여러분이 잘못을 저질러도 감옥에 가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가진 재산을 2배로 늘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40억. 혜선 변호사님, 이거 합니까? 안 합니까? 자, 그 대답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말하려고 했는데. 이게 바로 지금 문제되고 있는 1인 연예인 법인의 핵심이에요. 제가 또 경제학과 출신이거든요. 저니까 이 이슈 누구보다 상세하게 잘 전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연예인 1인 법인의 숨겨진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다뤘던 차은우 장업진 영상, 이거 상당히 화제가 됐었어요. 강화도 장어집이 왜 세무조사 타깃이 됐는지, 그리고 뭐 유령 회사의 그 의혹 이런 걸 다뤄주셨잖아요. 맞아요. 유령 회사가 사실 모든 문제의 핵심이었죠. 근데 보세요. 지금 뉴스들 보면은 차은우 씨한테 200억 확정, 차은우 씨 세금 내라, 거의 이런 식으로 보도되고 있잖아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차은우 씨한테는 반격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기회라고요? 뭐 어떤 점이 기회인 거예요? 국세청이 실수라도 한 건가요? 바로 정보 유출입니다. 지금 기사에서 보면은 차은우가 과세 예고 200억 통보. 그런데 이 과세 예고라는 게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쵸. 이게 사실 국세청이 보내는 비밀 편지 이런 거니까 유출이 되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만큼 뭐 내야 되는 것 같은데 너 생각은 어때? 사실 이제 이런 건데 이게 유출이 돼버린 거잖아요. 맞아요. 아직 과세가 확정되기 전에 이 과세를 확정하기 전 단계인 거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이게 과연 어떻게 기사로 났을까요? 이거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기사로 났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차은우 씨 입장에서는 또 한 줄기 빚이 될 수 있고, 바로 차은우 씨의 반격 카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은우의 반격 시나리오 두 번째, 200억 과세 예고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국세청 씨, 세청 씨가 차은우 씨한테 DM을 보냅니다. 이 DM이 비공개 DM인 거죠. 너 나한테 200억 더 내야 될 것 같은데 너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과세 예고예요. 그런데 이 과세 예고, 제가 비공개 DM이라고 했죠. 이게 사실은 비밀 편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유출되지 않아야 될 비밀 편지가 모든 사람에게 유출이 돼버린 거죠. 그쵸. 근데 이게 단순한 실수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누군가한테 보여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리고 또 이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던가 업무상 비밀 누설죄 이제 이런 거랑도 엮일 수 있어서 생각보다 더 무거운 사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 세청 씨네 집 보안이 뚫렸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유출한 국세청 직원, 생각보다 또 심각한 범죄인 거죠. 세청 씨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런 개인 정보들이 한순간에 공개가 됐다. 그리고 그런 비밀과 보안을 잘 지켜줘야 되는 국세청 직원을 통해서 유출이 됐다. 상당히 심각한 범죄고, 사실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문제인 거죠. 맞아요. 징역형으로도 갈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연예인 정보를 기자한테 흘렸다? 몰래 넘겼다? 사실 또 그냥 넘기진 않았을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금전적인 대가가 오갔을 수도 있고,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범죄가 되는 겁니다. 차은우 씨 입장에서는 내가 세금을 냈나 안 냈나 따지기 전에 국가가 내 비밀부터 흘려서 나 망신 줬잖아 라고 따질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맞아요. 사실 그게 그래서 차은우의 반격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나야 유명 연예인인데 내가 아직 200억 확정도 되기 전에 너네 집단속을 잘못해서 유출이 돼버렸잖아. 나도 피해자야. 물론 저번 시간에 말한 것처럼 차은우 씨가 본인이 내야 되는 200억의 상당 부분을 내기는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은우 씨는 자기도 피해자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지 납세자 연맹 측에서 벌써 이렇게 정보 유출을 한 국세청, 세청시내 직원에 대해서 형사고발까지 마친 상황이에요. 여기를 보면 차은우 씨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한 힌트가 나오는데, 현재 차은우 씨 사건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공식 입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차은우 씨의 입장,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한국 연예인 매니지먼트 협회의 입장. 사실 둘 다 내용은 거의 동일해요. 법률 해석의 차이일 뿐이고 기준의 부재일 뿐이지 고의는 없었다, 과실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나쁜 마음을 먹고 탈세한 건 아니고 잘 몰라서 그랬다, 실수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네요. 내가 이렇게 세금을 덜 낸 거 내 실수고 착오인 것 뿐인데 확인하고 시정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국세청이 온 동네방네 소문내서 나를 피해자로 만들었다. 이제 그런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흘린 세청시 내 직원이 처벌을 받게 되면은 차은우의 반격 시나리오, 즉 피해자 시나리오까지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또 저의 추측에 불과해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오늘의 메인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의 메인 주제, 연예인 1인 법인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제가 싹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왜 자꾸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그냥 한번 넘어왔어요. 여러분, 그 다음 메인 주제, 1인 연예인 법인 시대의 종말. 이제 2026년부로 이런 1인 연예인 법인을 통한 꼼수 모두 끝났습니다. 왜요? 자, 사실 너무 많이 이슈가 됐죠. 차은우 씨 통해서 이번에 국세청이 크게 개입이 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아버렸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이슈가 된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이거 실수다 라고 더 이상은 주장하기 어려워진 거죠. 그런데 물론 진짜로 일을 하는 그런 1인 법인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단순히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내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1인 법인을 통한 절세 방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시청자들은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이거 얘네들 바보도 아니고 왜 자꾸 이렇게 만드는 거야? 걸릴 거 뻔한데? 그리고 걸리면은 이미지 타격이 이렇게 큰데? 그러니까요. 그 변호사님 이번에 이 이슈 관련해서 연예인들 이름이 되게 많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 2025년 이후로 저희가 이름 들으면은 알만한 그런 연예인들이 계속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빙고! 빙고. 저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연예인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한이, 조진웅, 유연석, 이준기, 이번에 문제되는 누구였죠? 류준열. 류준열 씨까지. 왜 그리고 한동안 연애 프로그램에서 나 독립해서 1인 기획사 차릴 거야. 왜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쵸. 뉴스가 진짜 많이 떴죠. 근데 이 친구들이 다 바보는 아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엄청 유명한 연예인들이고 사실 법률 조언을 받으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나도 그분들한테 법률 도움을 좀 주고 싶다. 그니까요. 바보일 리가 없는데 그렇게 했어.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숫자 때문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을 했지만 만약에 자기가 개인소득세로 돈을 받으면 45%예요. 그런데 법인을 세워서 법인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다. 거기에 부과되는 세금이 25%. 거의 반값 세일인 거죠. 세청시도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너가 진짜 법인을 설립해서 열심히 서비스를 제공을 해? 그러면 우리도 세금에서 혜택을 줄게. 사실 이런 제도예요. 이거 자체가 절대로 불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1인으로 연예인 기획사를 차려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절대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과연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서 복잡한 세법 하나도 몰라도 돼요. 알아야 될 거는 진짜 일, 그리고 가짜 종이. 와, 이거 글씨 쓰는 게 너무 힘든데? 너무 못 쓰세요, 지금 글씨를. 제가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청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진짜 일에 대한 대가인지, 진짜로 제공이 된 일이 있는지, 이것을 보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돈을 받아가고 진짜 일을 했는가, 아니면 가짜 종이에 불과한가. 아, 그죠. 우리 세청씨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일 안 하고 돈 받아가는 거. 이제 그거를 제일 싫어하죠. 맞아요. 이제 기본적인 구조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연예인 1인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를 통해서 연예 활동을 해요. 그럼 여기에 광고주가 있을 거잖아요. 이 회사를 통해서 연예인이 연예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광고주가
이 회사에게 그 활동에 대한 대가를 줘요. 이거 자체는 완전한 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법인을 설립한 거니까 25%의 세금이 부과되죠. 그러면은 세금을 절반이나 반값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어떡하겠어요? 해보고 나니까 이거 좋은데? 야, 너도 해봐. 이런 식으로 너도 나도 이렇게 1인 회사를 차려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진짜 개꿀이네요. 개꿀이죠.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1인 회사를 설립해서 직접적으로 돈을 받아서 세금 할인을 받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한 거고, 돌아가면서 이제 동료 연예인들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넌 이거 안 해? 이렇게 좋은데? 왜 안 해? 얼른 해봐. 이렇게 하나둘씩 모두 다 1인 연예인 기획사를 차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뉴스에 많이 나는 거군요. 실제로 이렇게 1인 기획사를 차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는 제가 한번 보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연예인 수가 대략 1.2만 명. 그런데 등록된 연예 기획사 수는 6천여 개. 법인, 개인 모두 포함된 숫자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은 1인 기획사 평균 2명이라는 얘긴데, 이렇게 보면은 1인 기획사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왜냐면은 SM, JYP 이런 어마어마한 대형 기획사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한 기획사당 소속된 연예인이 2명밖에 없다. 얼마나 많은 1인 기획사가 있다는 얘기겠어요. 그렇군요. 어때요? 이렇게 이해가 오늘 쏙쏙 되지 않나요? 완전 잘 됩니다, 이해가. 제가 너무 강요하는 것 같잖아요. 자, 다시 한번 말하자면은 제가 오늘 1인 연예인 법인 시대의 종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법인들은 다 합법이에요. 절대로 불법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진짜로 일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은 거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라서 그렇게 난리가 나는 건데. 다시 한번 차은우 씨로 돌아가 볼게요. 차은우 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미 소속된 기획사가 있죠. 이분들은 기획사 없이 본인이 기획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은우 씨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 기획사에 있는 연예인들이 여기를 본 거예요. 여기를 흘끔 보니까, 야, 쟤네 괜찮다. 나도 해보고 싶은데 저거 개꿀인데? 하고 본인도 한번 적용을 해본 겁니다. 그래, 우리가 물론 광고주로부터 실제로 광고 활동, 연예 활동에 대한 돈은 기획사가 먼저 받지만, 이 돈을 차은우 개인한테도 주고 조금 떼서 내가 세운 1인 법인에게도 줘볼까? 이러면은 이 법인한테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또 반값 할인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그러면 우리도 한번 줄여보자. 반값 할인 한번 받아보자. 도전! 이렇게 구조를 새롭게 만들어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매니지먼트를 따로 설립을 해서 기획사한테 차은우를 도와주는, 차은우한테 밥을 주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차은우를 관리해 주는 것도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획사로부터 일부 돈을 받아오는 것 자체는 이것조차 절대 불법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 이 두 구조 중에서 어떤 구조가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으세요? 1인 회사가 더 유리하지 않나요? 맞아요. 지금 바로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는 이 1인 회사가 압도적으로 돈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 몸값이 비쌀 것 같으세요? 차은우 씨 몸값이 더 비쌀 것 같으세요? 차은우요. 그죠? 너무 부럽다. 그런데 저보다 차은우 씨 몸값이 비싼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 당연하죠. 그래,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되겠냐고. 차은우가 아닌 사람이 차은우 씨를 돕기 위해서 그런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랑, 차은우 씨가 직접 광고를 찍고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는 거랑, 이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차은우 씨가 광고 한 편 찍고 받는 돈이 수십억인데, 이 수십억을 혼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기획사가 받아서 1인 법인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차은우한테 나눠줘요. 이렇게 5대5로 나눠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세청씨가 이거를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얘는 뭔데 이렇게 돈을 많이 가져가? 이렇게 생각되니까 파고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청씨가 봤을 때는
이건 일한 대가가 아니라 그냥 돈을 빼돌린 거네?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과도한 욕심이 화를 불렀다고 볼 수 있어요. 남들도 다 하니까 우리도 괜찮겠지. 좀 이런 안일한 생각이 이 사단을 만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다른 연예인들이 이렇게 1인 법인으로 해가지고 가져가는 그런 수익 구조가 많이 부러웠나 봐요. 근데 부럽죠. 다른 연예인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수십억씩 아끼고 있는 걸 눈으로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서 진짜 하이라이트. 제가 시작할 때 이해선 변호사님한테 한번 질문 드렸잖아요. 내가 잘못을 했는데 걸려도 처벌받지는 않아. 적어도 감옥에 가지는 않아. 그런데 내가 가진 재산을 2배, 3배씩 늘릴 수 있어. 그런데 내 재산이 20억, 40억씩 들고 있어. 그럼 이해선 변호사님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저는 그래도 정도를 갑니다. 우리 이해선 변호사님. 사실 저는 조금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몇십억이 절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쵸? 바로 이게 이번 연예인 스캔들의 핵심입니다. 이거 보면서 사실 저렇게 한번 걸리면은 날아가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왜 저렇게까지 해?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냉정하게 말해서 걸려도 남는 장사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남는 장사라고요? 우리 세청 씨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핵심은 이거예요. 물론 세청 씨가 돈을 다 가져가겠죠. 세금은 내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기준을 잘 몰랐다. 정확한 기준이 없었다. 이거 실수일 뿐이다. 미안해. 라고 하면은 형사처벌까지는 안 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세금만 더 내면은 우선은 끝납니다. 자, 그럼 우리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핵심이에요. 자, 내가 세금을 내기는 내. 그런데 이 세금으로 보통 뭘 합니까? 많은 연예인들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돈을 받은 돈으로 보통 부동산을 사요. 네, 맞아요. 탐사 프로그램 이런 거 보니까 건물을 많이 사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을 구매를 했어. 이 세금은 뭐에 대해서 부과되냐? 이 세금은 부동산 시세 차익에 대해서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소득 신고를 안 했던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이 문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어마어마하게 빨리 오르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세 차익이 이 세금을 이기고도 남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연예인들이 꼼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걸 수도 있기도 해요. 이런 구조가 없었으면은 안 했겠죠. 돈이 안 되는데 뭐하러 합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돈이 되느냐? 얼마나 돈을 벌길래 이렇게까지 법을 어겨가면서 하냐?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자, 100억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제가 광고를, 제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유준열 씨나 차은우 씨가 광고를 찍었어요. 종현 변호사님 희망사항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광고를 찍었으면은 100억을 안 상황이 줄, 나온 것 같아요. 100억을 안 줄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뭐예요? 몸값이 어마어마하게 높으니까 광고 몇 번 찍고 영화 찍고 이러면은 이 100억이 금방 모입니다. 그래서 이 광고에서 아까 말했죠. 반값 할인을 받는다? 그러면은 세금 20억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상도 못 하는데 이렇게 세이브가 되니까 이 세이브 한 돈으로 이분들이 뭘 한다 그랬어요? 건물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부동산을 사죠. 우리나라 사실 집값 소위 말해서 진짜 미쳤잖아요. 요즘은 좀 덜한데 근래 한 10년, 20년 보면은 거의 2배 오르는 거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20억으로 집을 삽니다. 그러면 이게 2년, 3년 지나잖아요. 그럼 이 20억으로 구매한 부동산이 어느 순간 40억이 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꼬마 빌딩 사가지고 저렇게 오른 거 뉴스 기사로 많이 봤어요. 맞아요. 이렇게 40억이 돼 있으니까 이 걸리더라도 안 낸 세금을 내고 가산세, 지연 이자를 내도 돈이 남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제가 경제학과 출신이잖아요. 저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더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이 20억에서 연예인들이 뭐를 해요? 법인 명의로 이거 또 PD님이 혼낼 것 같은데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 아니에요? 네? 대축. 네, 대출을 받습니다. 본질에 집중해 볼게요. 대출을 받습니다. 이 대출을 20억을 해줬어요, 은행에서. 그랬을 때는 집을 샀을 때 40억짜리 집을 살 수 있겠죠. 오, 40억이 2배가 되면 얼마예요? 80억. 와,
미쳤다. 8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 다 보셔서 알잖아요. 제가 이런 집은 없지만 사실 타이밍만 잘 맞춰서 사면은 2년 3년 지나면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80억이 또 돼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이 20억을 세이브해서 도대체 얼마를 번 거예요? 혜선 변호사님, 이거 얼마 번 것 같아요? 40억짜리만 샀다고 해도 40억을 번 거니까 세금 떼고 해도 35억이 남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오, 이거 계산이 빠르시네요. 이거 대출금 빼고 세금 빼고 뭘 해도 이렇게 40억을 넣어서 80억을 벌면은 35억이 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할만한데?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 타격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PD님도 아시겠지만 저 잘 나가는 연예인 정말 뭐 유재석 씨 같이 오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연예인들이 또 한 번 반짝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불안 심리도 작용할 거라고 봐요, 저는. 결국에는 땡길 수 있을 때 한몫 크게 땡기고 빠지자. 걸려도 어차피 큰 처벌은 안 받는다. 이전에 사실 우리가 이슈된 연예인들이 있지만 이렇게까지 크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경우는 또 없었거든요. 법인 이름으로 건물 사고 이러는 거 불법 아니고 나중에 뭐 세금 누락되면 세금을 내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기는 싸움으로 완전 생각이 들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연예인 입장에서는 한번 해볼만 하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결론은 뭐예요? 이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게 과연 불법일까? X. 불법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덜 낸 세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했더라도 내가 국가에 반환해야 되는 세금은 이 부동산 시세 차익만큼 내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가파르게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그때부터 이런 방식으로 세금을 덜 내고 부동산을 구매해온 연예인들은 모두 다 큰 돈을 만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승자가 정해져 있는 싸움인 거예요. 이들은 져도 이기는 거죠. 졌지만 내 잔고에는 큰 돈이 남았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문제되고 있는 1인 연예인 기획사, 1인 법인에 대한 총 정리를 해드렸어요. 어떻게? 그래도 좀 경제학과인 변호사가 설명해 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지 않아요? 헷갈렸던 내용들이 확실히 정리가 잘 된 느낌입니다. 제가 변호사가 되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이 또 너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알고 뉴스를 접하는 거랑 아닌 거랑 사실 또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시사 소식을 접할 때 조금 더 맑은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를 잘 전달해 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해 봤는데 오늘 영상 좀 재밌으셨나요? 저는 영상 준비하면서 조금의 허탈감도 느끼고 뭐 그런 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하지만 또 그들은 그들의 삶이 있고 저희는 또 저희의 삶이 있으니까 다음번에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거 준비를 하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뉴스가 되잖아요. 근데 또 뉴스타파에서는 보도를 하는 게 이렇게 연예인들이 부동산을 사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다루더라고요. 도덕적으로는 이제 이 연예 활동을 하지 않는 연예 법인을 설립을 해서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었다. 이런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제 도덕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만 보도를 하면은 또 우리는 저거 다 불법이네. 나쁜 놈.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합법적인 구조 안에서 돈을 불려서 나중에 이 앞단에서 이제 뭔가 합법이 아닌 부분이 걸려도 그것보다 더 큰 이익을 취하게 되는 약간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게 사실 핵심이더라고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세요. 연예인들 또 어떻게 보면은 언제 자기의 이런 인기가 식을 줄도 모르는데 또 많이 벌었을 때 한번 이렇게 몰래 빼놓고 이걸로 큰 돈을 벌자. 이 유혹을 이기는 연예인들, 그래서 롱런하는 약간 우리 유재석 씨 같은 분들이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아니 근데 뭐 연예인들 나중에 인기 식는다고 해도 솔직히 일반인들보다는 배로 벌잖아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이게 저희도 변호사님들인데 왜 돈 진짜 많이 버는 변호사님들 있잖아요. 그분들 보면은 나도 저렇게 벌고 싶다.
이게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저 사람들도 옆에 돌려보면 또 이제 유재석 씨 있고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 또 많겠어요. 아, 나도 쟤네들처럼 자산을 가져보고 싶다. 또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은 돈 욕심은 끝이 없다. 맞아요. 돈 욕심은 끝이 없다. 그러면 이제 오늘 진짜 마무리 하시고 이제 돌아가시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